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외식 창업,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외식 산업의 문제점과 성장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변천, 외식 산업에 대한 변천과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빨리 넘어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외식 산업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의 변천사를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때는 주식과 부식이 분리된 상황. 자, 쌀, 보리조, 그 다음에 된장, 뭐 이런 종류. 고추장은 그때 없었습니다. 고추장은 아,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좀 들어오게 됐고 일본을 통해 가지고 장은 이제 된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삼국유사에 왕이 결혼할 때 이제 부인이 이제 된장을 담궈서 가져왔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아찌 같은 경우 이제 생선포 구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쌀, 보리조 등이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그다음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불교가 융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교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같은 경우 이제 뭐 원효스님, 기타 등등 아주 왕들도 그때 당시에는 불교에 심취해서 왕이 죽고 나면 왕비들은 자동으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는 절로 들어가는 상황. 그 다음에 왕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절로 들어가는 왕위를 물려주고 그러한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장율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위대한 고성들이 나왔고 거기에 편성해서 이 종교라는 게 불교다 보니까 산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살생유태,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많이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한 네다섯 명이나 아니면 뭐 과거에는 더 많이 낳았습니다만은 농사일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자녀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뭐 절로 들어가는 그러한 분위기. 자, 그렇다 보니까 채소 음식과 이제 뭐 한가 음식 이런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차 같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발전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쳐서 그 고기나 이런 걸 금지하는, 육식을 금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유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현상, 고려에 반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불교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 그러니까 중들은 이제 도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도 지내고, 또 그 제사에는 어떤 현상, 이제 각종 재물이 올라가요. 재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각종 고기. 자,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 하늘을 나는 고기, 그 다음에 육지고기, 개고기. 개고기도 과거에는 그 공자시대 때 보면 이제 제사, 제물로 올렸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물. 자, 이런 3종 세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일,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런 형태가 됐는데, 자, 이런 부분의 음식들과 함께 또 유교 사상의 이제 공동체, 왜 공동체가 나타났냐면은 정치적 상황에서, 자, 물론 농사 짓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충효, 자, 이런 부분들, 자, 충이 있으려면 효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효가 있으려면 대가족이 모여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장자우선 뭐 이런 계통. 자, 이런 이제 대가족이 또 먹다 보니까 식사 규범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또 김치가 발달됩니다. 과거에는 어떤가 백김치만 먹다가 이제 고춧가루가 이제 전달되고 그 고춧가루를 가지고 고추를 가지고 재배하면서 과거에는 무기로도 사용했습니다. 무기로도 그 고추를 많이 먹으면 매운 거 먹고 처음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뭐 죽기도 한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김치가 이제 상용 필수 식품화가 되었다는 거. 자,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전,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가 되겠죠. 자, 일제 시대. 자, 해방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음식점에 대한 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왕이 먹던 음식들, 그러니까 궁궐에서 만든 음식들이 이제 일제 치하에서 이제 많이 이제 쫓겨남으로 인해서 자, 막말로 이제 뭐 요정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술집 형태, 일제시대 때 좀 그런 형태. 또 그 다음에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일제가 전부 다 수탈해감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식문화 같은 게 굉장히 침체해지고, 대신에 이제 뭐 좀 이상한 음식, 이제 뭐 좀 그거지만 내장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콩잎 이렇게 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발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외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 양식당들도 좀 들어옵니다. 뭐 손톱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오고요. 자, 시대가 뭐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45년도에 해방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점포는 식당업 같은 경우에는 166개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해방 후 1960년대 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활이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막말로 뭐 부대찌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군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제공이 됐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스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좋아하는 햄이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개발이 되냐면은 1차 대전 때 미국에서 이제 미군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오래 보관하고 열량이 높은 부분으로 스팸 햄을 개발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죠. 열량은 높고 고칼로리, 그 다음에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비 오고 하면 거기에다 이제 불 붙여서 뭐로 사용한다? 난로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축하고 막 아주 참호 속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습기가 차고, 그 다음에 찐득찐득하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맨날 군화 같은 거 신고 있지만 물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발에 언다든지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막 동상이라든지, 이제 발이 썩는 부패가 일어나는 막 그런 현상들도 전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 네, 스팸을 가지고 네, 다 먹은 깡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참호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만큼 공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다른 독일군이나 이제 유럽 전선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계기가 되고 스팸 때문에 에너지도 없고 또 그 다음에 추울 때 거기에다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불 붙여가지고 화력으로도 뛰어나기 때문에 추위에서도 이기고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영양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막 풀린 거예요. 미군들이 풀어지니까 어떤 현상? 네, 거기에서 나온 게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 예, 거기에다가 치즈, 그 다음에 라면,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음식이 재탄생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부터 어떤 현상, 밀가루로 이제 보급품이 원조가 지원 원조, 식량 원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도 이제 뭐 노점상, 그다음에 뭐 풀빵 막 이런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든 시기였죠. 자, 그러면서 뭐 짜장면, 떡볶이, 부대찌개 이런 거 분식 장려 운동. 왜냐하면 쌀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고 분식을 아주 많이 강조했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한 끼는 무로 먹는다, 분식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에서는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어떤 검사 밥에 보리쌀이 섞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혼분식 아시겠죠? 뭐 이거는 뭐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서 밥을 안 먹죠. 또 그 다음에 아예 밀가루가 지금 현재는 쌀보다 더 많이 소비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자,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흐름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역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자,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리포트로 아주 원페이지 한 장, 지금의 현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로 좀 올려주세요. 자, 리포트 나왔습니다. 크게 안 많습니다. 리포트 한 장짜리 자기 이름하고. 자,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필로 적으세요. 자필로 적고 나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편안하게. 자, 뭐 그 중에 하나 한다면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자, 배달이 늘어났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쭉 다 있습니다. 이거 배달은 점수 안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큰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네,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1970년, 80년대, 자, 70년대 지나고 70년대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햄버거라든지 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좀 영세하지만 요식업들이 좀 태동기가 되었다는 거. 자, 외식 산업에 태동이 되었고 또 해외 유명 브랜드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우리나라의 점점 GDP도 증가하고 GNP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식이 점점 이제 외식업에서 산업으로 발전하는 태동이 되었다는 거. 큰 특징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8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 이제 영세업체 같은 경우 또 난립도 하고요. 또 건강식에 대해서 고조가 되고 다이어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가 도입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이제 1980년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서 프랜차이즈가 아주 급성장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아주 급성장하게 되는 뭐, 한 1년에 한 100개 정도씩 막 성장하는 거. 한 브랜드가, 예. 자, 글로벌 같은 경우. 자, 처음에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올라갈수록 이제 등 가속이 붙어서 성장하는 그러한 프랜차이즈의 급성장 시기라면은 1990년대 초반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19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외식 산업에 아주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IMF로 인해서 위기가 다가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부는 위기고 배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회로 또 작용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외식 산업의 최대 위기였는데 IMF 시대 때 또 저가로 또 판매하고 유지한 것은 또 굉장히 성장세를 가져한 것도 성장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안 음식이라든지 퓨전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저렴하고 쉴 수 있는 단체 급식이 급성장하는 시기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아웃백 스테이크라든지 이제 뭐 마르쉐 이제 뭐 고단가의 음식점들이 또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저녁 카페 이런 업종들이 서서히 좀 등장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탈리안 음식 같은 경우 이제 좀 양식 같은 경우 좀 전성시대를 맞고요. 한식도 이제 서서히 또 재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한국의 인기도 좀 올라가고요. 또 한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정부에서 한식을 좀 수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일본식, 그 다음에 향신료, 기타 등등, 이제 뭐 매운맛, 또 제3세계 양극화, 뭐 양극화 같은 경우 가격이나 규모 면에서 이제 뭐 극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형화가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점점 이제 뭐 분리되고 또 콜라보 형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전혀 안 맞는 음식들이 이제 뭐 합쳐지는 뭐 그런 형태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뭐 족발과 뭐 돈가스 업체, 뭐 이제 또 그다음 족발과 이제 뭐 커피집, 그다음 비빔밥과 커피집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뭐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런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크고 빵 종류.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식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이제 카페. 자, 카페 종류가 지금 현재 뭐보다 많아요? 닭집보다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한식 뷔페라든지 이런 형태. 자, 이게 이제 또 20년대 들면서 IMF를 통해서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외식 산업이 이렇게 쭉 이제 또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뭐 배달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간편식 형태, 도시락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반조리 형태, 뭐 또 산업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 옛날 같은 경우 우거지 전부 다 했는데 다 이제 이제는 만들어져 나오고 자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 번쯤 읽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 동영상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는, 자, 그런 숙제를 한번 내줘 봤습니다. 그게 어렵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단지 한 장에, 핵심적인 것만 변화가 일어날 것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또 좀 뭐, 자, 뭐, 우리나라 뭐 또 외식산업 최근 동향 이런 게 이제 흐름이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자는 거. 뭐 여러분들이 뭐 리포트 형태로 냈지만 제가 강의하는 거 그냥 정리해서 뭐 내셔도 됩니다. 자, 마케팅 활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요. 가심비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간편식이 증가하고요. 자, 포장이 어떤 단위로 1인 단위로 되고 있다는 거. 자, 왜냐하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 열풍. 자, 그다음에 뭐 프랜차이즈 뭐 어디 가든지 맛이 똑같다는 거. 자, 그런 영향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영업이 이제 좀 공급 과잉이다. 자, 막말로 닭집도 너무 많고 커피숍도 너무 많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상호간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뭐 다 얘기를 했겠죠. 너무 카피가 쉽고 너무 하나 된다 하면 너무 많이 달라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노동력 중심이 너무 힘들다는 거. 단가나 노동이나 이런 비용들은 증가하는데 그거는 생성이 안 된다는 거. 어떤 거, 이제 수익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비싸지므로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가격은 경쟁이 심하니까 많이 올리질 못하고 그러니까 수익은 적게 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뭐 배달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분리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집에 있어야 되고 또 대면해서 먹지 못하니까 또 어떤 현상, 배달해서 먹는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배달비 자체도 좀 많이 상승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전한 식품을 선호하고 또 집에서 먹는 집밥.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전이 가장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음식의 안전. 그래서 뭐 잘 아는 햅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많이 관련하는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케이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햅스 받은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학교 급식 같은 경우 햅섭을 받은 제품만 들어가게끔, 또 그 다음에 관공서에 납품되는 것들은 전부 다 햅섭을 받은 제품만 이제 공급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 햅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각종 유해물질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물질 검사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제조했다는 그런 라벨이라든지 누가 배송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가 있다면은 그 고기의 DNA나 기타 등등 이런 관리. 자, 이렇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 안전은 한데, 이제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자, 이런 부분,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이 먼저 또 많이 진출하죠. 한식에도 진출을 하고, 또 편의점 도시락,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 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1990년도 이후,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아주 성장했던 뭐, TGI 프라이드라든지, 이제 뭐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죽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경우는 급성장인데 뭐 한 10배 정도 작년 대비 지금 현재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성장하고요.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먹는 거 밥 자체가 없어지고 아예 샐러드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도시락들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한식 뷔페라든지 또 융복화, 고급화 이런 현상. 자, 그 다음에 가격 파괴, 가치 소비. 자, 가치 소비라는 거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뭐 한 예를 들자면 같은 커피라도 커피 가격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맛과 향기가 좋으면서 가격이 좀 저렴한 자 그런 형태를 더 선호하는 그러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타격이 오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막말로 벌어놓은 걸 가지고 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좀 더 장기화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거. 어떤 문제냐면은 장기화될수록 문 닫는 가게라든지 아니면 경제가 안 돌아가면 이 경제를 다시 불 붙여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상황에서는 원활하게 좀 가속도가 붙고 업을 시킬 수가 있겠지만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탄력을 받아서 경제가 돌아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 경제에서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뭐다? 외식업이다. 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돈 주머니 없을 때 줄이는 게 뭐예요?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하고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비용 줄이고, 그 다음에 뭐 두 번, 세 번 먹을 거 뭐 한 번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타격이 크고 또, 어, 변화가 일어나는 데 민감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외식 산업의 최근, 경황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